예,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8페이지 보시면 이제 물권의 객체에서 요래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물권의 종류에서 이제 일물일권주의에서 죄송합니다. 물권 법정주의에서 물권은 우리 법의 8종류를 쭉 나열한다. 점유권부터 해서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에서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각각의 개념은 잠시 말씀을 드렸고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수업 시간에 1월달 이후로 하나씩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요걸 봅니다. 자, 물권은 자, 이처럼 사람이 물건을 지배할 수 있는 거리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배권인 물건은 강력하니까 물건은 자, 법으로 정하는 경우 인정을 하자라는 겁니다. 요걸 봤고요. 이제 그 다음 나오는 게 뭐냐라고 하면 그럼 물권의 대상, 즉 물권의 객체는 뭐다라는 겁니까? 물건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그럼 뭘 지배를 하느냐? 물건을 지배하는 이런 권리가 바로 물권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요 이제 요 물건 요거와 관련돼서 이제 여기서 자, 일물일권주의라는 원칙을 하나 볼 거다라는 겁니다. 일물일권주의 대충 어떤 감이 옵니까? 일물일권. 그렇죠. 한 개의 물건에는 하나의 권리, 하나의 물건이 인정이 된다는 요 원칙입니다. 요게 일물일권주의입니다. 그리고 좀 더 정확히 말하면 한 개의 독립된 물건에 하나의 권리가 인정이 된다라는 요 원칙, 요거를 일물일권주의라고 부릅니다. 근데 원칙은 이런데 실질적으로 일물일권주의는 원칙이 아니라 예외를 알아야 됩니다. 예외. 그래서 우리 보십시오. 한 개의 독립된 물건 위에 하나의 물건이 인정이 된다라는 원칙이 일물일권주의라고 했으니까요. 이 예외는 한 개의 독립된 물건이 아니라 물건 일부 위에도 예외적으로 한 개의 권리, 물건이 인정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거. 그리고 이번에는 물건 구성 부분입니다. 독립성이 없는 물건 구성 부분. 이거는 독립성이 없으니까 원칙적으로 독립된 물건이 아닙니다. 근데 요것도 예외적으로 구성 부분, 요것도 예외적으로 자, 일정한 요건, 어떤 요건이 갖춰지게 되면, 거기에도 물건이 성립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예외를 볼 겁니다. 그리고, 자, 일물일권주의 원칙상 한 개의 물건이 아니라 여러 개의 물건입니다. 여러 개의 물건에는 몇 개의 권리가 인정이 돼야 되는 겁니까? 여러 개가 인정이 돼야 되겠죠. 그게 일물일권주의 아닙니까? 근데 여러 개의 물건을 때려 훔쳐서 한 개의 권리만 인정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일물일권주의 예외입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물건, 그거를 집합물이라고 요래 부르기도 하는데요. 자, 요 집합물에 대해서는 여러 개의 물건이니까 일물일권주의 원칙상 여러 개가 인정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여러 개 때려 훔쳐서 한 개 권리를 인정하는 경우도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실제 시험은 요겁니다. 몰라, 이거는 거의 출제가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일물일권주의 예외로 집합물 위에도 한 개의 권리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구나라는 것 정도만 기억을 하시고요. 자, 요거를 제가 조금만 설명드리고 오늘 마무리할게요. 자, 집입니다. 이거 몇 개 물건입니까? 그렇죠. 한 개죠. 한 개 물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그러면 소유권이 몇 개가 인정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까? 한 개가 인정이 돼야 된다. 그게 일물일권주의입니다. 그럼 왜 여기에 한 개의 물건에 여러 개의 소유권이 인정되면 무슨 문제가 인정이 되냐? 무슨 문제가 생기냐라고 하면, 자, 우리 보십시오. 이 물건. 자, 여기에 예를 들자면 이 기와집이라고 기와장 한 장, 혹은 창문, 창틀, 문짝, 이거 전부 다 소유권이 따로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래 되면 나중에 되면 거래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자, 소주 한 병 사 먹어야 되니까 오늘 기와장 하나 팔까 해가지고 기와장 한 장 소유권 이전하고, 내일은 뭡니까? 문짝 하나 소유권 이전하고, 그 다음 날은 안방 일부 소유권 이전하고, 혹은 그 다음에는 화장실에 세면대 이전하고,
이래 돼 버리면 나중에 되면 이게 내 건지 네 건지 막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한 개의 독립된 물건에는 권리도 하나만 인정을 하자라는 겁니다. 그게 원칙입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한 개의 물건 일부 위에도 소유권이 다른 물건이 인정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몰라. 지금은 우리 대부분 아파트 생활을 많이 하시니까 이런 경우가 잘 안 생기는데, 옛날에 보면 2층 집에 2층은 주인 살고 1층은 전세 주고 이런 거 혹시 보셨습니까? 예, 이런 경우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대가족이니까 같이 살다가 애들 분가해서 나가면서 이제 방이 많이 비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주인들은 2층 올라 살고 1층 이거를 전세 준다라고 해서 전세 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자, 2층 집은 몇 개 물건입니까? 한 개 물건입니다. 1층 집이든지 2층 집은 한 개 물건입니다. 근데 전세권 같은 경우 이거는 예, 부동산 일부 집 한 채의 일부에도 성립이 가능하네요. 그래서 예, 부동산 일부의 일물일권제 예외로서 용익물건입니다. 아까 용익물건 3개가 나왔습니다. 뭐였습니까? 지전,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자, 요거는 부동산 일부에도 성립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 눈치 빠른 분들은 아까 눈치채셨겠지만 아까 제 지역권 기억나십니까? 맹지. 자, 요게 요역지. 지역권이 필요한 토지입니다. 요거를 승역지. 여기 도로. 그럼 이제 야가 요 왔다 갔다 해야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아까 제가 그림을 그리면서 계속 전부 다의 빗금 안 치고 요렇게 계속 빗금 쳤습니다. 예,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요 모양을 그릴 겁니다. 그럼 보십시오. 지역권이 승역지 전부에 대해서 지역권이 설정이 됐습니까? 승역지 일부에 대해서 지역권이 설정이 됐습니까? 일부. 즉 용익물건은 부동산 일부 위에도 성립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됐죠? 예, 그리고 그거 하나 확인. 그리고 자, 요즘 아파트 많이 생활하시는데 아파트 원칙적으로 우리 왜 집을 한 채, 두 채 그거를 한 동이다라고 이래 부릅니다. 그래서 자, 101동 건물 이거는 몇 개의 물건입니까? 원칙적으로 하나입니다. 101동, 102동. 근데 우리 101동에 보게 되면 소유자가 한 명입니까? 아니면 층층마다 한 칸마다 소유자 따로입니까? 따로죠. 그래서 예, 요런 건물 아파트 같은 거 요런 것들을 우리가 구분 건물이다. 요 하나하나씩 요걸 구분 건물이다라고 부르고요. 구분 건물 이거를 다 합쳐 놓으면 이걸 뭡니까? 집합 건물이다라고 요를 부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지금 우리 101호, 102호 소유권 따로따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거를 예, 구분 소유권이다라고 요를 부릅니다. 그래서 구분 건물의 경우에는 101동 일부에 대해서 소유권이 따로 성립이 됩니다. 그걸 구분 소유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이게 한 동의 건물이니까 한 개의 물건이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소유권도 한 개가 인정이 돼야 되지만 구분 건물은 조금 특별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들은 요거 하나하나 예, 부동산 일부의 소유권이 인정이 되는데 요래 부릅니다. 구분 소유권이라고 요래 부릅니다. 됐죠? 그거 기억을 하시고 그리고 요번에는 자, 갑이라는 사람이 과수원을 하나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과수원을 갑이 을한테 팔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대금 주고 등기 넘겨왔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과수원에 대한 소유권이 이제 누구한테 넘어간 겁니까? 을한테로 넘어갔다라는 겁니다. 근데 갑이라는 애가 을한테 등기 넘겨주고 돈 대금 받고 난 이후에 등기 넘겨난 이후에 야가 나무를 하나씩 실실 뽑더라는 겁니다. 뽑으면서 그러니까 야는 뭡니까? 야야 뭔 짓 하노 그거 놔둬라 이래 됐겠죠. 근데 갑이 한다는 소리가 뭡니까? 야 나 과수원 땅 팔았지 나무 안 팔았다. 그러니까 나무는 내가 뽑아갈게. 그래서 뽑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게 접니다. 나고 만약 여러분 을이다.
여러분이 저로부터 과수원을 하나 샀는데, 그러니까 돈 다 주고 등기 다 넘겨줬는데,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이제 아이고 이제 내 과수원 하나 땅 하나 생겼네라고 하는데 새벽에 나가니까 새벽부터 제가 이 짓 하고 있더라는 거, 하나씩 뽑더라는 겁니다. 그럼 그거 아이고 고생하네요 해가지고 음료수 한 잔, 커피 한 잔 아침부터 아메리카노 한 잔 딱 주고 아이고 고생하세요 해서 그냥 여러분 갈 겁니까? 그래서 막 싸울 겁니까? 야 당신 뭐해 해가지고 싸울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또 낭창하게 무슨 얘기 하는 겁니까? 내가 땅 팔았지 나무 이거 안 팔았잖아요 해가지고 제 얘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은 또 거기서 뭐 할 겁니까? 맞네 그러면서 그냥 가실 겁니까? 알죠? 그러니까 뭔가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 이게 나와야죠. 야 수목 민법에 보면 수목이나 수목의 집단 즉 나무나 나무 집단 그리고 아직 수확을 안 한 미분리 과실 이런 것들은 독립한 물건이다. 물건의 구성 부분에 불과하다. 구성 부분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땅을 구성하는 거는 땅에 모래, 자갈, 흙 그리고 밑에 저장하는 지하수 이런 것들은 땅의 구성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땅 밑에 있는 것들은 그 구성 부분, 땅 위에 있는 이런 것들도 독립한 물건입니까? 구성 부분이다라는 겁니까? 구성 부분. 됐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제일 뽑을 때 뭡니까? 야, 이 물권법 제일 먼저 보면 일물일권주의 아나 모르나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건의 구성 부분에 불과한 수목이나 수목의 집단, 미분리 과실 여기에 대해서는 별도의 물권이 성립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땅의 소유권 이전되면 야는 뭡니까? 그냥 딸려오는 겁니다. 당연히 따라온다라는 겁니다. 됐죠? 그러니까 만약 이거를 제가 뽑아가고 싶으면 미리 계약을 할 때 뭡니까? 특약사항을 하나 적어놔야지. 아, 땅은 팔되 나무는 뽑아갑니다. 그래서 고래 적어 놓든지 만약 그런 게 없다라고 하면 예, 땅에 포함되는 이거는 독립성이 없이 그냥 구성 부분에 불과하니까요. 다 넘어간다라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런데 이런 구성 부분에 불과한 야들 자, 야들도 독립한 물건으로 만드는 방법이 있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독립한 물건이 되면 그때부터는 이거는 땅하고 나무하고 따로따로 거래가 되는 겁니다. 됐죠? 예, 그게 뭐냐라고 하면 자, 임목법상 임목등기라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나무를 따로 등기해 놓으면 그거는 뭡니까? 땅하고 독립한 물건으로 취급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무만 따로 거래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자 임목등기 이거 돈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돈 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 이거 등기하지 않고 나무하고 땅하고 별도로 그러니까 나무가 따로 별도의 자 권리가 성립된다. 즉 독립한 물건으로 만드는 방법이 있긴 있더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라고 하면 그거 보니까 뭐로 되어 있습니까? 예, 명인방법이란 말 나옵니까? 그래서 명인방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명인방법은 자, 왜 생겼냐라고 하면 일단 돈 안 드니까 그게 생겼고요. 그리고 우리 부동산 등기법상 등기할 수 있는 물건은 딱 2개밖에 없습니다. 우리 나중에 등기법 해가지고 다음 주 화요일날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토지하고 건물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토지 위에 있는 나무 이거는 뭐 별도의 임목법이든지 이런 별도의 법에 의해서 뭐 등기할 수 있으면 그래 등기하면 되는데 부동산 등기법상 등기 대상이 되는 게 토지 건물 2가지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돈 되는 게 토지 건물 외에 다른 건 없습니까? 있을 수가 있죠. 뭐 공작물이라든지 다른 것들도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들은 등기가 안 됩니다. 등기가 안 된다라는 건 이거는 토지하고 독립하게 취급이 된다라는 겁니까? 그냥 땅의 일부 구성 부분으로 그냥 해서 땅하고 땅에 섞여갖고 취급이 되는 거예요. 섞여갖고. 그러니까 땅 팔리면 그것도 함께 넘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거 땅하고 나무가 별도의 소유권이 성립된다. 이거 주인 따로 있다라는 거를 자 외부에 땅하고 나무 주인이 따로 있다라는 걸 외부에 명백하게 인식시키는 방법이다라고 해서 요거를 명인방법이라고 요래 부릅니다. 그래서 명인방법은 일단 좀 조잡합니다.
그래서 나무 같은데 이제 이 나무 껍데기 이렇게 벗겨내고 이따가 이제 착받침 하나 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직 가지고 이제 이름 쏘는 강민석이에서 소유자 강민석에서 뭐 이렇게 써놓으면 이게 나무 주인은 땅 주인하고 다른 또 이런 애가 있구나라는 거, 요걸 외부에서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명인방법이라고 요래 부릅니다. 그리고 미분리 과실 같은 것도 명인방법을 통해서 독립한 물건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명인방법은 몰라 최근에는 거의 잘 안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 뭐 옛날에 등기제, 옛날에는 임목법상 임목 등기를 할 수 있는 나무의 수종 종류도 몇 종류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 뭐 그게 8종류인가 뭐 하여튼 돈 되는 나무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카시아 나무, 아카시아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안 됐습니다. 지금은 이제 수종에 제한 없이 다 되는데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임목법상 임목 등기할 수 있는 나무 종류도 딱 정해져 있고 하니까 그러니까 돈 되는 나무라도 등기가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피치 못하게 뭡니까? 나무 껍데기라도 벗겨내고 걷다가 소유자 따로 있으면 개 조심해서 이렇게 하나 써놔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명인방법입니다. 그래서 명인방법 그거 개념 한번 보고 갈게요. 참고해서 명인방법에서 지상물을 토지로부터 분리 독립해서 거래하기 위한 공시방법에서 토지의 구성 부분인 미분리 과실이나 나무 등이 토지 소유권, 즉 토지하고 소유권이 분리돼서 타인에게 귀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외부에, 즉 제3자한테 명백하게 인식할 수 있게 하는 방법, 이게 바로 줄여가지고 이제 명인방법 요래 부릅니다. 이런 방법으로 대상물에 대해서 이름을 써놓는다든지 혹은 새끼줄 치고 팻말 세운다든지 이렇게 좀 조잡합니다. 요거를 명인방법이라고 요래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토지의 구성 부분에 불과한 나무라든지 미분리 과실 이런 것들도 독립한 물건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요래 되면 이제 여기에 따로 땅하고 따로 나무에 대한 소유권, 미분리 과실에 대한 소유권 이런 게 따로 성립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됐고요. 자, 그리고 그 뒤에 중요한 게 하나 나오는데 농작물입니다. 그래서 농작물. 그래서 예를 들자면 갑의 토지 위에 나무가 한 그루 있다라는 겁니다. 이 나무 누구 겁니까? 그렇죠. 야빼 없네. 그래서 근데 갑의 토지 위에 을이라는 애가 나무 한 그루 심어놨다라는 겁니다. 나무 누구 겁니까? 갑 겁니다. 근데 을이라는 애가 이거 내 거예요. 별도의 나무에 대해 소유권이 인정이 됩니다라는 걸 하기 위해서 야는 뭡니까? 임목 등기하든지 명인방법 갖추든지 이따가 팻말 하나 달아 놓든지 요래 되면 이제 읊게 된다라는 겁니다. 되겠죠? 자, 근데 이번에는 갑 토지 위에 병이라는 애가 농사 지어놓은 게 있으면 마늘, 쪽파, 양파, 상추, 벼 이런 것들을 농작물을 이렇게 야가 경작을 했다라는 겁니다. 농작물 이거 누구 겁니까? 병 겁니다. 그 말은 결국 농작물은 토지의 구성 부분이다. 토지하고 독립된 물건이다. 독립한 물건을 취급됩니다. 그리고 농작물이 독립한 물건이 되려고 그러면 명인방법 이런 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농작물은 그냥 토지하고 독립된 물건으로서 경작자한테 귀속이 됩니다. 그럼 나무하고 농작물하고 이 전부 식물인데 왜 야는 특별하게 야는 명인방법을 갖춰야지만 이거 봤듯이 야는 가만히 있으면 을이 심어놨는데 이거는 갚게 되는 거고 명방 갖추면 얕게 되는데 이거는 명인방법 갖출 필요도 없고 그리고 이거는 그냥 항상 기른 애가 설령 불법적으로 경작했다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경작자한테 귀속이 됩니다. 독립한 물건 취급되는 겁니다. 그 이유는 우리 보십시오. 나무 같은 경우에 여름에 한 3개월 동안 비 한 번 안 왔습니다. 그럼 여름에 만약 나무 주인이다라고 하면 아이고 나무 다 타 죽겠다 해서 그거 막 물 뿌리고 산에 올라가서 내 나무에 물 뿌리고 이런 사람 있습니까? 아니죠. 근데 농작물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여름에 하여튼 며칠만 물 안 주면 그거 다 없어지고 말라 죽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농작물의 경우에는 끊임없이 관리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농작물은 예를 들자면 왜 우리
뭐 이런 데나 공터에 조금씩 그 뭐 파도 심겨져 있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 그 사람, 자가 강민석 이름은 모르지만, 아침에 5시만 되니까 어떤 할아버지가 저 와가지고 계속 저 관리하고 하대. 그러니까 저게 누구 거다라는 거를 대부분 다 압니다. 끊임없이 관리가 되니까. 근데 산에 있는 나무, 매일 그 할아버지 그거 오는가요? 와가지고 막 관리하고 가고, 만약 그거 봤다라면 여러분 귀신 잘못 본 겁니다. 산에 하얀 소복 입고 아침에 7시에 되니까 매 그 나무에 왔다 갔다 하고 있더라. 그 귀신 잘못 본 겁니다. 그거. 그러니까 이거는 관리가 뭐 몇 달 뭐 어느 더라 크게 관리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나무 누구 거다라는 걸 외부에 알려줄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근데 야는 끊임없이 관리를 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명인방법 갖출 필요도 없고 농작물은 항상 경작자한테 귀속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요게 자주 나옵니다. 자, 그럼 그 농작물 한번 볼게요. 농작물은 명인방법 갖출 필요도 없고, 그리고 언제나 경작자한테 귀속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 농작물은 뭡니까? 토지의 구성 부분이 아니라 토지하고 독립한 물건으로 취급이 되는 겁니다. 자, 그까지 됐고요. 그리고 자, 마지막에 3번에 수개의 물건, 집합물에서 나오는데, 자, 공장, 재단, 재당이니 광업, 재단, 재당이니 이게 민법에서는 이런 게 없습니다. 근데 특별법에, 그러니까 우리 예를 들자면 민법에 나오는 저당권, 자, 민법에 나오는 저당권의 대상이 되는 것은 부동산입니다. 그리고 저당권 설정 등기할 수 있는 부동산은 토지하고 건물밖에 없습니다. 이겁니다. 근데 한번 보십시오. 갑이라는 애가 이 공장주입니다. 그리고 언론행은 이거를 저당권을 설정하고 얘한테 돈을 뭐 회사 운영자금이라든지 이런 걸 빌려주고 싶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민법상 저당권의 대상이 되는 건 뭡니까? 이거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 건물 속에 각종의 비싼 설비들, 오히려 땅값보다 설비가 더 비쌉니다. 그럴 수도 있을 거고요. 근데 자, 우리 민법에 의하면 이 사람은 설비들 이런 것들은 동산에 불과하니까 이런 것들은 저당권이 설정을 못하는 겁니다. 근데 은행 입장에서도 민법 따라 저당권 설정하자라고 하면 은행도 얘한테 대출을 1억 해주는 게 낫겠습니까? 해줄 수 있으면 한 100억 좀 해주는 게 낫겠습니까? 1억. 그렇죠. 은행은 돈놀이 하는 게 직업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하여튼 떼일 염려만 없으면 뭡니까? 100억이 아니라 1조라도 해주고 싶습니다. 근데 이거 다 돈 됩니다. 근데 우리 민법에 뭡니까? 이거는 저당권 안 되고 오직 이거밖에 안 된다. 그러면 은행도 배가 속이 아픕니다. 아이고야, 얘한테 돈 많이 빌려줘가지고 이자 많이 받아 먹을 수가 있는데 민법에서는 이거밖에 안 된다 그러네. 아이고 아까워 죽겠다. 이 사람도 필요한 거 이거 하면 1억밖에 못 빌리는데 설비 이런 거 맡기면 100억까지 빌릴 수 있다라고 하면 이 사람 입장에서 돈 많이 빌리고 싶겠죠. 그래서 이제 특별법에서 공장저당법이니 혹은 뭐 광업재단저당법이니 이런 것들을 특별법에서는 이따가 그냥 이거 다 때려 엄쳐갖고 저당권 한 개를 성립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공장재단저당이나 이런 거 보면 저당 목록이 쭉 나옵니다. 1번 몇 번째 토지, 2번 토지 위에 있는 건물, 그리고 3번 1층에 있는 무슨 기계류 뭐 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뭡니까? 완성품 같은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거 다 때려 엄쳐갖고 저당권 설정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때 공장재단저당 같은 경우에는 이 하나하나 저당권 설정하자라는 겁니까? 때려 엄쳐서 공장재단저당권이라는 거 하나 설정하자라는 겁니까? 하나 하자. 됐죠? 그래서 이제 집합물, 여러 개의 물건에 대해서 하나의 공장재단저당권 혹은 광업재단저당권 이런 식으로 인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일물일권주의 예외입니다. 근데 자, 이거는 저녁엔 안 할 겁니다. 제가 시간이 어중간해가지고 그냥 편하게 들으십시오. 편하게 듣고 이거는 시험에는 나오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아까 왜 나오기 힘드냐라고 아까 왜 관습법상 인정되는 권리에서 자, 동산 양도담보권이라는 거 한번 말씀을 드렸죠. 그건데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오늘 시간이 딱 맞았으면
아마 이거 여러분들은 이거 못 보시니까 이게 영 듣지도 뭐 그 시험에 안 나오니까 제가 설명드릴 필요도 없는데 그게 나온 김에 요거하고 관련돼서 집합물에 관련돼서 하나 말씀을 드리겠는데 자 일단 동산 양도담보권이라고 하는 아까 관습법상 인정되는 권리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이거 뭐 쓸 필요도 없고요. 그냥 듣고 그냥 허허 웃고 넘어가십시오. 앞으로 그냥 뱀장어 판례, 뱀장어라고 이래 부를게요. 그리고 뭐 뱀장어를 하든지 꼼장어를 하든지 하여튼 뭐 각자 좋은 안주를 하십시오. 뭐 그래서 예 동산 양도담보 이건 뭐냐라고 하면 자 지금 갑이란 애가 예, 뱀장어를 사육해 가지고 이제 소위 말해 기른 업자입니다. 얘가 생산업자고. 근데 얘가 이제 이 지금 양어장, 양식장을 좀 증설을 하려고 그러니까 돈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은행 가가지고 저당권 설정하려고 하니까 이제 뭐 이 지금 이미 이 토지니 이런 것들은 다 저당권 설정했고 지금 있는 거는 얘 기르는 뱀장어 이거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뱀장어가 한 100만 마리쯤 되는 겁니다. 이거만 해도 돈이 상당히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 한번 봅니다. 우리 동산에 대해서는 아까 질권을 민법은 질권을 설정하고 부동산에 대해서는 저당권을 설정하는 방법이 있다고 그랬죠. 근데 질권, 전당포 주인이 가지는 권리가 질권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전당포 주인, 전당포에 가가지고 시계, 금반지, 보여만 주면 돈 빌려주는가요? 점유 이전 맡겨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보여만 주면 돈 빌려준다라고 전당포 다 망합니다. 그래서 예, 질권 이거는 특징이 점유를 이전하는 거고 그리고 우리 저당권을 설정하지 않습니까? 저당권 설정하면 점유 이전합니까? 즉 사실상 지배를 은행 직원들한테 이전해 가지고 저당권 설정된 집에 은행 직원들이 야 오늘 저 집 저당권 설정했다 해서 자 뭐 음료수나 술사들과 밤새도록 고석치고 출근하고 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는 점유 이전 없이 등기만 해놓는 겁니다. 예, 저당권은 점유 이전하지 않고 이렇게 등기만 해놨다가 돈을 안 갚으면 뭡니까? 경매해가지고 돈을 회수해 간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야는 뱀장어 밖에 없습니다. 뱀장어 100만 마리. 그래서 이걸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리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뱀장어 이거 100만 마리 이거 동산입니까? 부동산입니까? 부동산은 토지하고 토지 정착물, 건물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빼면 나머지 전부 다 동산입니다. 그럼 뱀장어 이건 뭡니까? 동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민법에 따르면 동산에 대해서는 점유 이전하면서 질권을 설정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야가 은행에다가 이거 점유 이전해가지고 은행 금고 속에 뱀장어 100만 마리 넣어놓고 돈 빌리고 그러면 이거 금고 속에 넣어놓으면 이거 증설할 필요 없습니다. 이 사람들 은행 직원들 뱀장어 100만 마리 은행 금고 속에 들어가지도 않을 거고 만약 들어간다라고 그거 가만 놔두겠습니까? 매일 파티하니까 저놈 실하네 해가지고 매일 아침에 출근하면 뭡니까 저거 해가지고 밤에 오늘 회식이 돼 해가지고 한 20마리씩 골라가지고 매일 그래 다 먹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서로 불편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야 동산인데 우리 민법과 달리 저당권처럼 이제 점유 이전하지 않고 우리 뭐 하나 해보자라는 이러면 야는 지가 기르면서 돈 만들어서 갚을 수 있고 야도 뭐 뱀장어 그 은행 금고 속에 넣어놓을 필요 없고요. 서로 편하더라는 겁니다. 그게 나온 게 관습법상 뭡니까? 동산 양도담보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자 됐죠? 그리고 그다음 근데 한번 봅니다. 자 그럼 동산 양도담보권 할 때 이 뱀장어 몇 마리라 그랬습니까? 100만 마리. 100만 마리 같으면 원칙적으로 일물일권주의 원칙상 뱀장어에 대해서 동산 양도담보 계약을 체결합니다라는 계약서 몇 장 써야 됩니까? 100만 장. 도장 몇 개 찍어야 됩니까? 최소한 100만 번이면 팔 안 부러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야들이 편리하기 위해서 동산 양도담보권이라는 걸 만들어냈는데 요 되니까 또 이 100만 번 어떻게 찍냐? 그러니까 또 편리함을 추구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집합물에 대한 동산 양도담보권 해가지고 원래 집합물을 여러 개의 물건에는 일물일권주의 원칙상 여러 개의 권리가 인정되는 게 원칙인데
자, 계약서 100만 마리 해가지고 한 개 딱 계약서 쓰면 서로 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합물에 대한 동산 양도담보권 이거는 일물일권제 예외로서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일부 그걸 빼버렸습니다. 설명을 하려고 그러면 길어지니까. 그래서 일부러 뭐 공장 저당이니 뭐 이런 거만 넣어놨는데 실제로는 요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해가지고 야들이 계약서 한 개 딱 써가지고 100만 개를 저 양도담보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이후에 또 하나, 그 이후에 여기에서 이 사람이 큰 애들은 끊임없이 이제 큰 애들 팔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새끼들을 끊임없이 집어넣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동산 양도담보 계약의 효력은 자, 여기 요 100만 마리에서 이렇게 계약을 체결했으니까 신입들 들어올 때마다 야들은 계약할 때는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입 새끼들 들어올 때마다 동산 양도담보 계약을 또 체결을 해야 되는가? 이거 또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판례는 이처럼 집합물에 대한 동산 양도담보 계약이 체결되고 난 이후에 구성물에 변화가 생겼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 놈들 빠져나가고 새끼들 집어넣었다. 이런 경우에는 기존의 양도담보계약이 새로운 놈들한테도 효력을 미치는 게 낫습니까? 계약 따로 하는 게 낫습니까? 계약 미치는 게 아무래도 계약 한 번 해놓으면 새로 들어온 놈들한테도 기존에 이 계약의 효력이 미쳐갖고 따로 계약 안 체결하는 게 안 낫겠습니까? 그래서 이처럼 집합물에 대한 동산 양도담보가 체결되고 난 이후에도 구성물 변동이 있더라도 기존의 담보계약의 효력은 여전히 새로운 놈들한테 효력을 미친다. 그러니까 계약 한번 꽝 도장 찍으면 그 효력 쭉 새로 들어온 놈한테 계속 다 미치는 겁니다. 그까지인데요. 근데 자, 그냥 이 뱀장어 판례를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제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건 나중에 문제풀이 할 때쯤 기출문제 이런 지문이 등장할 수도 있습니다. 등장하면 제가 설명드릴 거고 등장 안 하면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건 몰라도 관계없습니다. 괜히 이런 거보다 차라리 시험 나올 거 그거를 조문 하나를 더 보시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근데 니는 왜 설명했는데 시간이 어중간해서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갈게요. 여기까지 가시고 다음 시간에 물권적 청구권이라는 거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구체적인 앞으로 봐야 될 물권들 중에 제일 중요한 소유권하고 저당권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할게요. 자, 그럼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 그리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